부터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민주권 도민행복 실천본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병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실천본부가 도정의 혁신과 제주의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해서 당원들이 모여서 만든 모임인데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제주의 미래의 비전에 대한 제시를 위한 첫 번째 정책 기자회견 발표의 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국민주권 원리에 따라서 그리고 당원주권 원리에 따라서 저희 당원들도 적극적으로 도정혁신의 제주 미래 비전을 제시하자라는 의미에서 오늘 첫 기자회견을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실천본부 내 여러 특별위원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후에너지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요. 그 기후에너지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당원님들 그리고 자문위원님들 중심으로 해서 조금 구체적인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자 여러 차례의 토론 그리고 자문, 검증 이런 절차를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저희가 정책 기자회견을 하는 의미는 저희가 많이 완벽할 수는 없고요. 저희도 힘과 지혜를 보태고 다른 도민사회도 그리고 우리 도지사에 출마하려는 뜻을 가진 여러 정치인들도 앞으로 여러 정책적 대안들을 들이 본물처럼 터져 나오기를 희망을 하고요. 이러한 포문을 여는 오늘의 기자회견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 힘과 지혜들이 그리고 대안들이 제시되고 모아져서 공통의 가치와 정책을 찾아가는 과정, 이를 통해서 도정을 혁신해 가는 과정, 앞으로 이러한 정책 중심, 가치 중심, 그 열띤 토론과 검증의 장이 앞으로 우리 제주 사회에서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공동대표 김영익입니다. 제주 바람은 모든 도민의 것입니다. 모든 공공주도 에너지 대전환을 통해 모든 도민에게 기후연금을 실현하여야 합니다. 도정의 에너지 전환 계획은 갈등만 양산하고 도민에게 실익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추자해장 풍력단지 조성사업 추진 과정은 도민사회의 갈등과 혼란만 남겼습니다. 제주도가 나서서 외국계 대자본의 해상풍력 개발을 돕는다는 특혜 의혹, 개통 연계에 대한 검토 부족, 공공성과 도민이익 확보 방안의 부족, 전라남도와의 갈등, 해양환경, 생태계 파괴 등 숱한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말뿐인 2035 탄소 중립 비전 방향성과 구체성이 없습니다. 재생에너지를 7기가와트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이행 방식은 빠져 있습니다. 기저 발전을 수소로 전환한다지만 제주도에서 막대한 그린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지, 이를 전수하는 것이 에너지 효율과 경제성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치열한 토론과 사회적 합의 과정도 없었습니다. 국가정책 수단을 활용하겠다면서도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어떤 정책에 중점을 둘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 또한 부재합니다. 더욱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및 정책 방향과 결을 같이 하는 내용은 눈에 띄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재생에너지 전환을 통한 햇빛연금과 바람연금을 강조했으나 제주도가 내놓은 것은 도민 한 가구당 1천만 원을 투자해서 조성하는 도민펀드와 그에 따른 배당의 전부입니다. 이는 투자한 도민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진정한 풍력 공유화 정책은 모든 도민에게 이익이 되도록 정책 설계를 해야 합니다. 5페이지입니다. 실천본부는 제주 리퍼블릭 2035 공공주도 에너지 대전환 계획을 제안합니다. 이 계획의 명치는 제주를 재생에너지로 완전히 전환하자는 리뉴얼과 공공주도 개발을 통해 공익을 실현하자는 퍼블릭, 그리고 이를 통해 도민 에너지 경제 주권을 실현하자는 리퍼블릭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핵심은 51% 공공주도 원칙입니다.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해상풍력 발전은 제주에너지공사가 지분 51% 이상을 의무적으로 보유하여 그 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자는 것입니다. 나머지 49%에 대해서도 민간의 직접 투자를 활용하며 여기에 도민 펀드의 참여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또한 육상풍력 200메가와트 추가 확대도 제안합니다. 200메가와트의 육상풍력 발전은 제주에너지공사 100% 지분을 투자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재원을 통해 제주에너지공사의 안전적인 운영을 물론 재투자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입찰이 진행 중인 추자풍력 해상 풍력 사업에서도 제주에너지공사 지분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입찰 조건으로 제시된 1,300억 원 풍력 공급과 기금 이외에도 추가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주 녹색금융 이니셔티브와 같은 자본 조달 모델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제주도정의 확실한 투자 의지가 관건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제주에너지공사가 200메가와트 육상풍력을 100% 자기 지분으로 추진하고 해상풍력 1기가와트를 지분 52%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연간 1,034억 원 이상의 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여기에 더해 추자 해상풍력 발전 사업에 지분 30%를 추진할 경우 연간 2,399억 원의 공공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경우 2035년까지 1조 2,690억 원을 투자하면 5년 후 투자금을 회수할 만큼의 공공수익이 발생할 것입니다. 2035 탄소 중립 구체적인 정책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실천본부는 단순히 제주에너지공사 풍력 발전을 늘려 이익을 나누자는 1차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산업은행 등 정책 동인과 국민연금의 투자를 끌어내는 제도 개선, 전력수의 효율적 관리, 대통령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 신규 전력 소비 전력 소비원 창출과 섹터 커플링 기술 도입 등 여러 방면에서의 계획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 도정이 제대로 된 에너지 대전환을 끌어내 제주도가 탄소 없는 섬, 물 넘어 미래 성장에 활력이 넘치고 청년이 머물고 싶은 기회의 땅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차기 도정을 꿈꾸는 예비 후보자들이 이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활용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2026년 1월 27일 국민주권 국민행복 실천본부. 예, 마지막으로 김정국 기후에너지 특별위원장이 제주 리퍼블릭 2035 공공주도 에너지 대전환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후에너지 특별위원회 위원장 맡고 있는 김정도입니다. 일단은 이번 대전환 계획을 만든 가장 큰 이유는 지난 도정에서 어쨌든 간에 투자 예산 풍력이라든가 가스 발전소 신규 건설 문제 등으로 인해서 에너지 관련한 굉장히 많은 논란과 현안들이 발생했기 때문이고요. 이 과정에서 어쨌든 간에 효율적이고 뭔가 효용성 있는 제도적 개선이라든가 정책 대안이 마련되지 못한 그런 측면들을 좀 완화하고 더 나은 에너지 전환 계획을 만들어보자는 의미에서 이런 대전환 계획을 마련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제주에너지공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전체적인 어쨌든 그런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51%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는 데 개발 사업들이 좀 진행이 돼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타날 수 있는 효과는 민간의 어쨌든 낭개발을 막을 수 있고요. 이익의 역외 유출, 특히 외국의 대자본 문제 같은 것들을 차단할 수 있다. 그리고 경영권 확보에 따른 지방정부의 주도에 재생에너지 병행이 가능하고 개발이익의 공공비속 그리고 도민에게 이익분배 직접적인 이익분배가 가능하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려되는 지점이 이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민간이 과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 좀 막히지 않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뭐 49%에 한해서 제주에너지공사 이외에 지분 투자가 가능하고 여기에 뭐 독립펀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민간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 투자를 막자는 것이 아니고 제주의 바람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이익을 도민사회에 좀 제대로 탕하고 그 제주 미래 성장의 마중물로 활용하자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보시는 표는 저희가 이제 판단하는 연간 공공수익이 얼마나 발생할 것인가 개발 사업에 따라서 그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뭐 육상풍력부터 해상풍력, 해상풍력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도 쭉 정리한 내용이고, 이거는 뭐 보시고 고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면 관련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 조달 방법 같은 경우에도 제주형 녹색금융 이니셔티브라고 해가지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주도에서 좀 투자를 대폭 해주는 부분이 좀 포함이 돼야 됩니다. 현재 제주에너지공사 갖고 있는 자본이 어쨌든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쨌든 충당을 해줘야 전반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물꼬가 트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앞서 또 이제 기자회견에도 있겠지만 정책금융이라든가 국민연금 등이 어쨌든 이런 투자에 있어서 선순위로 저리에 파이낸싱을 해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제도 개선이라는 부분이 또 달려있기 때문에 조정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정부를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대규모 지금 도입펀드 조성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현 조정에서도 얘기가 되고 있지만 이런 부분까지 좀 포괄해서 좀 진행을 하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뭐 제주에너지 주권펀드를 신설한다거나 이걸 운영할 수 있는 제주기후사회금융재단을 운영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기금 투명성이라든가 전문성을 확보하는 내용까지 담고 있습니다. 더해서 재투자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투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도 좀 담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주의 에너지공사가 운영하는 발전소 순이익 중에 육상풍력 80%, 해상풍력의 25% 이상을 가칭 에너지 전환 특별 회계로 좀 적립해서 후속 자본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렇게 넣었고요. 또 여기에 더해가지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제주기후 사회금융재단에서 특별 회계라든가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햇빛바람 공익기금에서 운용하는 그 수익 같은 경우에는 재투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이에 더해 혹시 더 추가적으로 자본이 필요할 경우에는 제주도의 공유지를 현물로 출자한다거나 아니면 추가 현금 출자 등을 통해서 파업 리스크를 좀 분담할 수 있는 부분까지 내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거를 하려면 결과적으로 제주도의 지금 개통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좀 풀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기술 전략도 넣었는데요. 일단 공급 부분에 있어서는 도심과 우면 지역의 에너지 좀 균형 발전을 해야 된다. 노천전환 같은 경우에 지금 우면에 어쨌든 하게 될 텐데 이런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쭉 진행을 하되 그러면은 도시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는 도시도 마찬가지로 에너지 생산을 할 수 있는 주체가 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지금 어쨌든 법에 따라서 공공주차장이나 청사 옥상 등의 태양광 의무화를 하는 내용들이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등을 통해 가지고 공공에서는 최대한 이제 태양광 관련해서 대폭 확대하는 내용으로 가고요. 민간 같은 경우에도 도심 내 대형 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신축할 때 건물 1층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내용들 그리고 자가 발전 좀 옹호하는 것들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 담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내용이 이제 개통 유연성 부분일 텐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에 지금 신규 가스발전소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개통 포화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화력발전 문제를 좀 해소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신규 이제 LNG 화력발전소에 대한 계획이 좀 백지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 화력발전소도 지금 어쨌든 폐쇄를 앞두고 있는 것도 있고 어느 정도 시간이 남아 있는 것도 있지만 이런 것도 좀 어쨌든 단계적으로 폐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야 되고요. 이에 대응해가지고 폐쇄 화력발전소의 핵심 설비인 터빈 같은 경우에는 동기조상규 전환을 해서 전력망의 안전성을 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주 전남 간에 이제 어쨌든 전력 연계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최대한 활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전남과 제주 간의 전력 협력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제주도가 어쨌든 전력 자립이라든가 재생에너지 완전한 전환을 이루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전남에서 들어오는 전력을 최대한 확보하고 이 과정에서 어쨌든 전남에서도 개통 포화라든가 이제 개통 유연성이 부족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제주도가 감당해 주는 그런 방안을 제시합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어쨌든 제주도는 화력발전소 폐쇄하고 재생에너지를 채워 넣는 그런 과정에서 좀 더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협력을 통해서 이후에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에 제주도가 편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협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더해서 송정만 보강 당연히 해야 되고요.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위해서 전기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한 규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신규 전력 소비원 창출과 섹터 커플링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했고요. 일단 그린 AI 데이터 센터 유치를 좀 제안을 드리고 삽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은 이미 제안이 된 상황이기도 합니다만 좀 에너지 부분으로 풀어내는 내용도 없었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제주도가 이제 마땅한 전력 소비원이 없어가지고 재생에너지를 어쨌든 출력 제한을 한다거나 아니면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이런 그린 AI 센터 유치를 통해서 좀 해소를 해보자. 100메가와트 데이터 센터를 제주시와 서귀포시 각각 한 개씩 설치하고 대행령 BSS라든가 여기에 더해서 이제 수도 연료전지 발전소를 좀 붙여가지고 좀 운영을 하게 된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 밑에 있는 별 3개는 관련해가지고 좀 더 추가되는 그런 정책적인 제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재생에너지 직거래를 통해서 출력 제어를 해소한다라는 부분 있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지금 P2H가 요새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 도정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부 차원에서 제안하는 내용 그대로 해가지고 뭐 가정에 공급하는 정도에만 그치고 있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좀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좀 찾아야 되겠다는 거고요. 일단 공공시설부터 실증사업 제도로 좀 진행을 해야 되겠다. 대학이나 병원, 복지시설 등의 대형 건물의 보일러를 대용량 펌프와 추결도로 전면 교체하고 그에 따라가지고 이에 따른 탄소 감축이라든가 유연성장 오늘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 좀 집중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단독주택이나 빌라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좀 대규모 실증 사업인데 좀 지역 난방을 이제 이런 히트펌프 형태로 좀 진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소형 히트펌프를 도입해서 모든 시축 건물에 이런 히트펌프 인프라를 응용하는 것까지 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이렇게 전환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들에게 얼마만큼 이익이 분배될 것인가 하는 부분일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주에너지공사 순이익, 그러니까 육상의 20%, 해상의 75%를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분배를 합니다. 기금은 가칭 햇빛, 바람, 공익기금 조성하고 이에 대한 운영을 통해서 하게 되고 운영은 앞서 말씀드린 그 재단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당은 당연히 지역화폐를 통해서 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전도민 기후연금 배당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는데 모든 이익을 배당할 때는 도민 70만 명에 대해 연 40만 원까지 지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사업이 더 늘어나면 그 규모는 더 커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유상 20%, 해상 75%만 배당할 때는 연 25만 원까지 지급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1기가와트 해상풍력 순이익만으로도 연간 10만 원 정도의 배당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되면 효과는 어쨌든 에너지 수익이 지역의 소비로 돌게 되고 그 소비가 경제 활력에 어쨌든 선순환을 가져오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그 경제 활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일자리 문제라든가 다양한 복지 문제라든가 이런 것까지 결부해가지고 풀어나갈 수 있는 중요한 어쨌든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장 보시게 되면은 이제 공공주도 2.0 계획하고 저희 계획 차이를 일단 정리해놓고요. 앞선 내용들을 좀 추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거까지 해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질문 사항 있으면 질문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거수로 표해 주시면 네, 말씀하십시오. 그 오두정하고 실전본부가 제시하는 게 그 좀 말로 좀 차이점 같은 거 제시해 주십시오. 네, 일단 차이점은 마지막 5페이지에 저희가 표로 정리를 해놨고요.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일단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모든 책임과 관련된 업무와 이런 것들 지금 제주에너지공사에 다 떠넘긴 형태의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주에너지공사가 굉장히 불편한 상황에 있고요. 사업 추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불편한 상황인데 그러면 거기에 독립성을 또 주고 자율성을 줘야 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사사건건 간섭하고 독립성을 침해하는 사례가 수자해상풍력 어쨌든 공모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불거졌고요. 저희가 얘기 드리는 거는 어쨌든 제주도의 역할을 변화시키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 설계 좀 제대로 하시고 자본 조달도 직접적으로 해주시고 제도 개선의 정부 설득까지 해주시고 이런 부분들을 다 하는 와중에 제주에너지공사의 독립성이라든가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해달라 라는 게 일단 가장 큰 차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더해서 또 다른 차이점은 현재 2.0 계획 같은 경우에는 도민에게 직접적으로 어쨌든 이익을 분배하는 구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풍력발전 공유화 기금을 통해 가지고 일정 부분의 기부금을 받고 그 기부금을 사용을 하는데 사용하는 방식 자체가 도민에게 직접 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어떤 특정한 프로젝트나 사업이나 아니면 도에서 일반 회계로 처리해야 될 것들을 여기에 갖다 붙이는 형태로 어쨌든 기부금을 소비하는 경향성을 그동안 계속 띄워왔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말고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도민들에게 분배하자. 어쨌든 이익을 정확하게 분배하고 그에 따라 가지고 효용성을 느껴야 도민들도 재생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좀 더 친화된 그런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을 보여줄 수 있는 거고 그에 따라 가지고 인식 증진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도정 정책에 대한 어떤 이런 참여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더 강화될 수 있다고 좀 판단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핵심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에너지공사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뭐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그 들러리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근데 이제는 제주에너지공사가 에너지 어쨌든 사업 추진에 있어서 주체가 돼야 된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말 그대로 에너지 주권을 찾아오고 더 나아가서 거기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공이 가져옴으로 인해서 어쨌든 제주도민들이 에너지를 통한 어쨌든 경제 주권 가지고 가져오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재생에너지 과정에 소외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갈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여기 예.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예가 지금 추자해상 풍력 발전에 대한 공모를 했잖아요. 공모 지침에 보면 우리 제주에너지공사의 출자 비율이 그러니까 0%일 수도 있는 상황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공고가 났기 때문에 저희가 51%를 에너지공사로 확보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또 확보할 수 있는 지분은 있으니 저희가 30%를 에너지공사가 출자를 해서 그 이익을 도민들에게 가져오겠다라는 얘기고요. 우리가 원래 한동 평대해상 풍력 같은 경우 흔히 말하는 공공주도 1.0으로 했거든요. 1.0의 부분은 뭐냐면 일단은 뭐 환경영향 평가라든가 인허가들을 우리 에너지공사가 하고 그 토대 위에서 도민 이익을 얼만큼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공개 입찰을 붙였는데요. 그래도 한 서너 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100메가와트에 대한 도민 이익 한원도 한 100억 정도를 제시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공사도 일정 정도 뭐 10% 미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일정 지분을 참여하는 건데요. 이게 도민주도 공공 1.0이었는데 그러니까 추자해상 풍력 같은 경우는 2.0이거든요. 2.0인데 그 모든 인허가도 우리 업체가 알아서 해라. 예. 그래서 도민 이익만 얼마 낼지를 해라. 에너지공사는 지분 참여 비율이 0%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다른 요인도 있지만은 업체는 한 군데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경쟁을 통해서 도민이익 환원이라든가 에너지공사의 출자 비율이 높아지는 구도가 아니고 오히려 공공 주도성은 1.0에 비해서 2.0이 약화됐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새로운 것으로 해서 아예 에너지공사가 51% 지분을 가지고 그 이익을 도민에게 돌려주는 형태로 가자라는 게 핵심이고요. 추자해상 풍력 같은 경우는 51%를 확보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30%까지는 저희가 확보해 나가자. 뭐 이런 게 차이점이라고 우리가 공모 예를 들으면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기술적 얘기를 좀 드리면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려면 당연히 에너지 소비가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재생을 확대할 수 있는데 현재 제주도는 그거를 제주도로 가져와서 그린 수소를 생산해서 처리하겠다는 건데 그린 수소의 경제 타당성이 이제 의문이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또 하나는 또 에너지 안정성을 위해서 화력 발전을 또 증가하겠다라고 하는 두 가지 정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력 발전의 증가는 탄소 중립이 역행한다는 게 저희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소비처들을 좀 다양화시켜서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AI 센터라든가 아니면 대규모 배터리 ESS를 도입해보자라고 하는 얘기들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에너지를 좀 제주도로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전남과의 연대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이제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것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주의 생산된 에너지들을 사업으로 생생할 수 있는 에너지 협력으로 좀 나아가자 이렇게 차이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여기 보면 그 도민 70만 도민에게 연 40만 원 기후연금도 가는 이거는 그러면 기간은 어느 정도 돼야 돈을 받을 수 있을지 예산? 일단은 지금 뭐 해상풍력 특별법이 통과된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해상풍력의 조성은 더 빨라질 걸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 같은 경우에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 실제로 제일 오래 걸리는 결과적으로 지구를 지정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절차를 진행하는 뭐 환경성 조사라든가 이런 걸 이제 진행하는 사실 절차가 오래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어쨌든 간에 지금 축소하겠다라고 지금 정부가 법을 만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어쨌든 간에 제대로 의지를 갖고 그리고 환경성이라는 부분도 충분히 어쨌든 조사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뭐 보여주게 된다면 뭐 어쨌든 한 늦어도 1기가 정도면 한 7, 8년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어쨌든 그 부지만 잘 마련되고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깔면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중요한 건 어쨌든 간에 도정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도정의 의지를 갖고 하게 되면 더 빨리 진행할 수 있는 거고, 예전처럼 뭐 이제 풍력 발전이 기술 발전이 좀 더뎌가지고 그에 따라서 뭐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비용적인 측면이 좀 과다했을 때는 그런 것의 추진이 좀 더딜 수 있었으나, 현재 상황 같은 경우에 기술 발전이 굉장히 좀 올라와 있는 상태고, 사실 뭐 절차만 끝나면 공사는 금방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7년, 8년 정도 후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그 사이에 뭐 들어오는 발전 시설들이 있다면 뭐 우선적으로 배당이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일단 저희가 제시한 건 최대치일 뿐인 거고, 그 사이사이에 어쨌든 할 수 있는 부분들 몇만 원이 될 수 있고 뭐 그게 좀 작아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과정 속에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여기서 작성한 겁니까? 아니면 그 연구원이나 네, 제가 일단 주체가 돼가지고 자문 등 받아가지고 일단은 작성했습니다. 방대하긴 한데 이 오도정 이거 한 가구당 1천만 투자해서 조성하는 도민들에게만 이익한다고 해서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 실천본부에서는 진정한 풍력 공유화 정책은 모든 도민에게 이익이 되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된다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게 좀 우리가 보면은 사업이라는 것이 다 투자한 사람한테 이렇게 돈을 돌아야 되는데 모든 도민에게 돌아가게 하기에는 이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뭐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기술적으로 그리고 자본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했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철학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천본부 민주당의 가치는 우리가 풍력은 공유 자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하수가 공수화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그 지하수 그 먹는 물 판매에 대한 개발권을 상다수에만 주잖아요. 그래서 그 이익을 우리 도민들에게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풍력도 우리 제주특별법에서는 공공의 자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공의 자원을 이용한 수익도 제주도민 정책에 돌아가야 된다. 이게 공풍화의 원칙, 실천본부와 민주당의 가치이자 원칙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한계 속에서 우리가 100% 다 개발을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최소한 52%의 지분을 가지고 에너지공사가 갖고 갔을 때 막대한 자본도 조달을 하면서 공풍화라는 제주특별법의 원칙, 도민 공감대의 원칙을 같이 실현할 수 있다. 이 원칙 속에서 저희가 이 정책을 내놓게 됐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에너지 산업의 특성이 좀 있는데요. 에너지 산업은 실제 뭐 수출하거나 민간에 소비하는 게 아니라 공공에서 구매를 하게 됩니다. 생산과 이제 사용과 이 모든 생태계가 공공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공공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을 전력을 어차피 한전이 이제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민간의 이익으로 할 이유가 충분히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공공에서 수익성을 어느 정도 보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공성을 확대하고 거기 도민들이 들어가는 것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질문하십시오. 지금 하는 사업에만 51% 지분 납부하고 육사풍력 100%다 하려면 지금 얼추 계산해보니까 지금 당장 필요한 게 5,500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재정을 앞으로 계속 늘어나갈 경우에 이런 것들을 다 공공주도로 이렇게 해나가는 재정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을까? 일단 1번 하나고요. 또 하나는 AI 데이터 센터 얘기인데, 지금 정부에서는 어디 다 지역마다 다 나눠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기업을 유치하는 거하고 연계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좀 특단의 뭐 방법이 있을지 난 그게 좀 그것만 되면 좋은데 그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우려가 있어서. 일단은 그 유사풍력 같은 경우에는 제주에너지공사 차원에서 충분히 가능한 물량이다라고 자문을 받았고요. 지금 어쨌든 에너지공사가 41MW 유상풍력을 좀 추가로 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부침해에서 지금 진행이 못되는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노후 이제 풍력 발전소들이 생기게 될 텐데 여기를 리파워링 해야 됩니다. 리파워링 하게 될 때는 지금 뭐 다시풍력 같은 경우는 1MW짜리도 있고 그보다 작은 것도 있는데, 이것들이 사실 뭐 6MW, 8MW급으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200MW라는 게 실현 가능한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보고 있고,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도 물론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제주도에서 5천억 가까운 어쨌든 뭐
지방채를 발행해가지고 뭐 도로 사업이나 뭐 개발 건설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천억 단위만 들어가도 사실 되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이제 지방채도 갚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수익이 나오는 사업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이 직접적으로 어쨌든 제주도 기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건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있고요. 또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특별 회계라든가 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부분들도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예산적으로 보더라도 사실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줄여나가면서 이런 부분을 투자하는 것이 어쨌든 제주도의 향후 경제 발전이라든가 일자리 확보라든가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것이라고 보고요. 네, 그 정도면 충분한 답이 되지 않았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1조 2천억 정도가 지금 저희가 제시한 2035년까지입니다. 1년에 한 1,200억 정도의 투입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투입된 것들이 감가상각에 있는 것들이 회수되기 때문에 뭐 1년에 한 1,000억 정도의 투입이면 2035년도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수익률을 보시면 1조 2천억, 1조 한 3천억 정도 투입하는데 한 3천억 정도 이익이었을까 25%에서 30%한테 수익률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투자에 대한 가치들을 가지고 있다. 자본 조달은 오히려 걱정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에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가 해남이나 이런 데 출전하겠다는 것은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해서 아주 기본적인 이제 데이터를 이야기합니다. 그 이외에도 응용 서비스들을 위한 데이터 센터는 필요하고 그거는 지역에 이제 분산 배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존의 제주의 AI 데이터 센터가 어려운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전력망의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통신망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습용 AI 데이터 센터는 통신망에 대해서 실시간 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자유롭습니다. 에너지는 이제 제주가 재생에너지 풍부하기 때문에 최적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에 맞는 산업 특화되어 있는 영역의 데이터 센터는 가능하다. 요거는 나중에 저희가 AI 대전환에 관련된 정책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이것으로서 마지막 인사하고 오늘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성길